오늘 일단 재난 파트 볼 건데 그 보라 색깔로 그린 거에서 뒤쪽에 재난 파트 있거든요. 뭐요? 이거 혹시 숙제인가요? 이거 아이코 색깔이랑 비슷합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숙제인가요? 숙제 아니고 색깔이 예뻐요. 뭐야? 오늘 같이 볼 거예요. 네, 볼게요. 그 재난 머시 파트. 네. 이거 진짜 아이코. 선생님 필기 안 해도 되죠? 해야지 당연히. 시험 친다니까? 아 진짜요? 이거 진짜 필기해야 돼. 이거 완전 불만족. 여기에서 시험 나온다니까? 선생님 이거 무슨 루트 필기해야 돼요? 오. 이거 그거 원래 하던데 뭐냐, 지구 파트가 낫겠네요. 그나마. 지고요. 네. 지구가 선생님 하는 거죠? 제가 물지요. 아 그래요? 선생님 지구 제일 싫어하는 생물이. 생물이 제일 싫습니다. 확실하게 불러요. 우리도 생물입니다. 이거 화합은 어떻습니까? 화학은 좋아요. 그릴 거 없잖아요. 모든 게 그림으로 다. 당연하지.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학 좋아요. 저 원래 처음에 수학으로 시작했어요. 감사하게요. 그래프는 그리스. 그래프는 그림입니다. 아무튼 재난과 재해 볼 건데요. 일단 재난이 뭐고 재해가 뭐야 얘들아? 정상적이지 않은 자연 상황 그러니까 뺏기지 마.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정말 이 원인이 되어 원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일단 지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아 지구에서 일어나야 되고 선생님 그럼 지구 밖에서 일어나면 재해라고 안 해요. 아 진짜요? 뭐죠? 네. 멸망인가요? 뭐 쉬어야 되는 거죠. 진지하라고.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인간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인간이요. 인간. 인간의 생명이나 또는 생명만 위협받을 수도 있겠지만 재산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위협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재난과 재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사회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자연재난이라고 부를 거고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걸 사회재난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 그냥 도둑이 집에 들면 재난이에요. 아니요. 재산이 위협되지 그건 않아요. 지구가 아니라 우리 집에 일어나는 운석이 떨어지면 재난인가요? 네. 그래서 자연재난에는 어떤 게 있을까? 지진. 병수. 지진, 네, 병수,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리고 뭐 대홍수든 그냥 홍수든 사실 문제가 되죠. 그다음 가뭄, 뭐 지진, 화산, 홍수, 가뭄, 쓰나미도 많습니다. 뭐 해일 또는 태풍은요? 태풍도 많습니다. 허리케인. 태풍하고 허리케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길 지나다가 운 나쁘게 네, 벼락 맞아요. 벼락 맞으면 또 생명 낭래. 근데 낭래는 근데 개인한테 일어나니까 아 그것도 재난인가? 네. 그리고 뭐 황사도 재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박. 산성비는요? 산성비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죠. 그리고 집중호우 뭐 이런 것들. 선생님 근데 들이 우박은 재난 아니죠? 우박도 자연현상이에요. 맞습니다. 예? 재난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자연재난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 특징 봐봐. 비교적으로 사회재난하고 비교해볼 건데 그럼 사회재난 예시부터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 인플레이션. 네네네네 맞아요. 뭐 그런 거 폭발. 화재. 폭발 없어. 아니 테러범. 아. 네, 붕괴. 네, 뭐 테러로 인한 붕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 감염병, 코로나 이런 거. 선생님 이거 몇 줄 띄워야 돼요 저기? 여기에 한 두 줄. 오, 반줄 띄었어요.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가 우연히 유출돼. 그러면 뭐 통과한 거죠? 방사능 같은 거. 체르노빌은 네. 뭔가요? 그 뭐야? 네.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이 사고가 나기도 하지. 네, 이런 일들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두 개 비교해 볼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비교하자면 비교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게 누굴까? 자연. 자연재난이겠죠. 그래서 자연재난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고요. 반대로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좁게 나타나겠죠? 근데 전염병은 넓지 않아요? 근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만족이요. 네, 그리고 자연재난은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맞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난은 예방이 가능할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자연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터지면 어쩔 수 없죠. 순순히 마세요. 아, 내가 우리 근데 우산 쓰면 안 되나요? 운명이다 뭐 가셔야죠 뭐. 네. 집중 호흡 우산 쓰면 되나? 아니 너무 많이 오면 우산이 찢겨질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이죠.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예방이 가능하겠죠. 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시험에 내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 예방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네. 일어났을 때 대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볼게 자연 재난. 자연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대처가 어떻게 되냐? 맞아 재밌다 쉬워. 대처법을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이번 연도에 단체 우산을 선생님 씁니다. 아니 조용히 해봐. 그 이번 연도에 백두산 폭발한답니다. 주소에 안 물어봤다. 잘 가시고. 화산 폭발하는데 밖에 나가요. 네. 안타깝게 되는 거겠죠? 최대한 바로 풀려서 아니, 뭐 이래나 저래나 안타깝게 되는 건데 한번 뭐 먹으면 되죠. 아무튼 간에 뭐 좀 애매하게 화산 폭발이 한 곳에서 멀어져 있어. 그러면 밖에 나가면 안 되겠죠? 땅속에 숨습니다. 그것도 죽잖아. 어? 스스로 묻히는 생매장 당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올라갑시다. 화산이 터지면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큰 이유가요 화산재가 우리한테 위험해요. 그래서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안에 외출을 있어요. 안 해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터지면은 마트 아닙니다. 화산재에 노출됐을 때 뭐가 위험하냐면 화산재가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수분을 흡수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전기가 흐르잖아요. 다 같이 감염돼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감전돼서 죽어요. 이 화산재의 특징이 굉장히 지구 속에 있는 금속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집에 음식이 없으면 결국엔 죽나요?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터지면 바로 마트 가야지. 선생님들 그러면은 그 감전 되면 화산재 없어져요? 바스라지겠지? 물기가 사라지겠지? 네. 화면 이제 화산재가 사라지냐고요? 아니 근데 화산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게 있다면요. 말씀하신 것대로요. 말씀하신 것대로 먹을 것들 사놔야겠죠? 맞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인류. 네? 시야 너무 소리가 덥다. 나요. 캔서이 방진 마스크라고 뭐 KF 마스크 같은 비슷한 거 있어요. 즉 화산재를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손전등. 라디오. 뭐 얘는 전기 시설이 파손됐을 때 우리한테 손전등 같은 게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TV도 안 되나요? 라디오. 아무래도 송전 시설이 고장난다면 안 되겠죠? 의약품 등을 사재기 해놔라. 미리. 화산재가 사라진 지 얼마 정도 걸리나요? 그거 안 되죠? 화산 폭발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사재기를 해보세요. 마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마트가 무너지거나 마트가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겠지. 몰라. 그러면 두 이제 번째. 계산 안 하고. 지진이 일어났대. 책상 밑에서 와요. 네, 색상 밑에서 와요. 뭐 이런 거 초딩들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즉 상황별로 알아서 잘 사세요. 진짜요? 아니 진짜. 그러면 그럼 저 이제 나중에 과학 수업 듣고 이제 집 가가지고 지진 나면은 준서야 너 이러고 배우자 어떻게 살아야
사람별로 살아요. 진짜 볼게요. 뭐 반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반에 있다 하면 안에 있다 하면은 농장 가기. 아이 뭐 되면 가면 좋은데 못 갈 것 같다 하면 책상 밑에 숨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밖에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지하철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이제 별 방법이었죠. 지하철 타고 있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라고. 달리고 있으면은 통프로슈는 할 수 있겠다. 아 진짜. 아, 진- 아무튼 뭐 그런 거 하시고요. 머리 위에 뭐 없이 없는 곳으로 가셔야겠죠. 해서 잘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로 시험에서 상황별 행동 상황별로 알아서 한다라고 적으면 다. 아 219쪽에 볼 거예요 내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너 어른 되면서 할 수 있잖아. 넘어갈게요. 비싸잖아. 그 다음에 벽하고 뭐 창문 같은 것들이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거 잘 돼 있긴 한데 벽이나 창문에 지지대 같은 거 설치해두면 아무래도 덜 무너지겠죠? 해서 돼 있어. 아 아니. 해서 지지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태풍. 태풍이 불어. 저 근데 제 살면서 선생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태풍 속 한번 색이 다 일어나면 어떡하나요? 들어가 보기. 그 정도면 죽어야 하지 않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화상에서 빨리 깔끔하게 죽으라니까. 약간 작은 태풍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네, 태풍이 불어요. 태풍은 이제 태풍의 누리들 대처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예방법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태풍은 주기적으로 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얼추 예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게 있냐면 태풍이 불면 모래바람이 아무래도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서 그 여름철에 가시면 해변에 이런 그물망 같은 거 설치해 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바닷가에 모래 사장 같은 데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게 바람막이, 숲이나 바람막이 숲? 네, 맞나? 선생님, 네. 근데 바람막이가 그거 모래 알보다 더 크면 다 통과되지 않을까요? 아 얘는 그 고물막 아니에요. 고물막 아니고 바람막이 숲부터 설명하자면요. 바람이 불었을 때 숲을 설치해서 이 바람이 양쪽으로 안 불고 나무들이 모래가 뭐 날리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뭐 바닷가 가면 옆에 대부분 산책로 있는 쪽이 많거든요. 그 산책로가 있는 이유가 다 우리나라 태풍 좀 너무 심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 이유가 이제 태풍을 대비해서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람막이 숲을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물 같은 거 설치해 둔 거 보시면요.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 라는 게 어디 교재에 적혀있 건데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 멋지다. 바람막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바람막이 숲이라는 게 그냥 숲이란 게? 아그 그물망이 찢어질 수 있어요. 아 구물망이야? 아 구물망은 잘 찢어지지 않게 촘촘하게 만들긴 하죠. 그 태풍 부는 시기에. 태풍 부는 시기가 보통 그래서 해수욕장 오픈되어 있는 시기 바로 뒤쪽이죠. 해수욕장 오픈해 놓은 뒤에 2주 뒤쯤에 설치해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도 넘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그 벽을 저기 막 그 부산에 있잖아요. 무슨 그 뭐였지? 그 이걸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맞아 있는데 그거를 모래 방벽 근데 저 모른다고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림으로 묘사해주세요. 못해 잠깐만요. 싫어. 모래 방벽을 썼습니다. 해서 태풍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뭐 다른 이 외의 것들 있죠? 뭐 저런 것들 있으면 가늠해주세요. 싫어. 기타 기상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네 갔다 오세요. 기타 기상제가 있으면 일기예보를 잘 들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유이카 깨졌다. 하나내다. 유레카. 네, 아무래도 기상청에서 더 잘 알겠죠? 이러면 이렇게 보고 있을게요. 유감이죠, 여러분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요? 너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 걔는 오래 얽히긴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회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얘네는 어떻게 대처할 거니?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감염병. 마스크를 씁니다. 네, 맞아요. 오. Using a mask. 네, 마스크 쓰는 것 중요하고 그보다 먼저 첫 번째는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질병 정보부터 아셔야겠죠? 정보라 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코비드 19 터졌는데 코비드 19인지 독감이죠. 알아야겠죠? 그게 뭔가요? 코비드-19. 코비드 19. 아. 코로나 19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방법이 뭐예요, 있다면 선생님? 안 보여?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1번 감염자가 여기를 갖고 저기를 갖고 아주 인권이 다 무너졌었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감염 안 되려고. 그치.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즉 병원체의 증식을 막고요. 병원체 증식을 막고요. 그리고 확산 경로를 경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 코나 입 막으세요. 정말 새로운 사실. 근데 막다가 영어로 뭐니까? 몰라. 그 다음에 프로텍트. 2번. 요거는 이제 선생님, 네. 만약에免疫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 있는데 그거 뭐 예방 접종도 안 먹고 코로나 처음 찾았을 때 걸려서 나는 사람이 있나요? 뭐요?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슈퍼세.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유출됐어요. 유출되면 요거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독가스가 퍼졌다고 치자.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위로 갈래요. 위로 가셔야 됩니다. 단 바람 방향 고려하셔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뒷고 다니겠죠? 바람 방향을 고려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엑시트 모실걸? 이 자식이 아나요? 아시나요? 짜증나네. 나름 옛날 영화잖아. 네. 위로 가야 되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화학물질 공기보다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거워요. 무겁지. 무거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독가스들은요 밀도가 큽니다. 누구보다? 공기보다. 오히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이라는 게 물론 이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코나 입 같은 기관지로 흡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출 막고요. 피부 노출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코와 입을 막아야죠. 코, 입 막. 왜? 흡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화학물질 유출은 피부 노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차단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쓸공과 경례요. 세 번째는 운송수단. 사고가 났어요. 네, 운송수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일이지만 원래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세월호 사고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즉 보통 선박사고 같은 거, 즉
주의하시고요. 3박 4일 예방 못하지 않아요? 빨리 위로 올라갑시다. 타이타닉처럼.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위로 올라가라고는 하죠. 오, 왜요? 왜냐하면 마시기 싫잖아. 배가 점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러니까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위로 올라가라. 안 잠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타이타닉. 그래도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 조금이라도 착륙 있잖아. 네, 그래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있겠죠? 그 속도 똑같아요. 차처럼 안전속도를 유지하세요. 안전속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배는 어디 들이받으면 아무래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경계하십시오. 이런 게 나옵니다. 주변 경계해라. 이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항공기 사고가 사실 더 위험하죠. 안 보여요. 항공기 항공기 사고 항공기 사고. 예방.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항공기는 매번 주기 때마다 트럭들을 막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요. 수시 점검. 하이힐 신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상 상태를 이륙할 때 창문 닫아야 돼요. 확인합니다. 유언장 근데 하이힐 신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뭐야 그 내려갈 때 미끄럼틀을 겁날 수 있으니까 하이힐 신으면. 그걸 하이를 벗으면 되지. 열차 사고 예방할게요. 안 보여요. 열차 사고 예방. 열차 사고 예방. 왜 안 보이는 거지? 선생님 몸에 닿아요. 아하! 열차 사고 예방. 열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신호 준수해라. 자동차 사고 같은 거죠, 얘는 그나마. 신호 진짜 이거 알아서 준수하세요. 나와 있는 내용. 맞아요. 선생님 근데 왜 안 거예요? 준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왜 촉하십시오.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에이. 그냥 이거 복습할 기분 IQ 한번 봐야 돼요.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데. 그절 볼까요? 그러니까 재난 문제만 정기평가 10문제 넣어주시면 안 되죠? 재난 문제가 한 5문제나 있어요. 진짜요? 재난 문제를 다 내고 운동회라서 유치원한테 다 빼주세요. 다 맞출 자신은 있고 얘들아. 운동회라서 유치원한테 근데 다 저 빼주시면 이거- 안 돼요? 저 제 전문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재 볼게요. 교재에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종류 볼게요. 종류 2가지 자연재해와 재난이 있고요. 사회재해와 재난이 있습니다. 2개 줄 그어두겠습니다. 자연재해 재난 밑줄, 사회재해 재난 밑줄. 그래서 자연재해 재난은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 재난을 나타낸다 적혀있고요. 밑에 줄에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한다. 넓은 지역 밑줄. 넓은 지역 밑줄. 그래서 예방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그 옆에 예방하기 쉽지 않다 밑줄. 쉽지 않네. 넓은 지역 밑줄,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밑줄. 그리고 예시는 태풍, 홍수, 가뭄, 배설, 지진, 지진의 일, 화산 활동 등이 있다 되어 있죠. 즉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2번 사회재해 재난은요, 인위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나 재난을 얘기하고 그 밑에 줄에 줄 그어둘게요. 좁은 지역에 걸쳐 좁은 지역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예방할 수 있다 밑줄. 엄청 놀라면서. 좁은 지역 밑줄, 예방할 수 있다 밑줄. 그리고 예시의 화재, 운송 수단 사고, 화학물질 유출, 붕괴,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이 있다. 블라블라 되어 있죠. 밑에 1, 2, 3번. 말하는 사람이다 이거 알고.
1번. 예? 1번. 어차피 1번이니까 떠들어야겠다. 그럼 니도 2번? 니 다하게 오늘도? 아니요. 아 지난번에 중요하게 없구나.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몇번 하나요? 뭐? 오늘 몇 번 하나요? 나 몰라. 니 2번. 지훈이 2번. 아 쳐. 아파 하지 마. 네 1번의 준서. 사회. 다 불러라. 예. 재해재난의 이유로는 자연재해 재난과 사회재해 재난이 있다. 네, 재해 재난의 종류에는 자연재해 재난과 사회재해 재난이 있다. 2번 지훈 씨.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재난을 자연 재해 재난이라고 한다. 네,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재난을 자연 재해 재난이라고 한다. 그다음 3번은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 9번이 없네. 간다. 3번 시우. 사실 폭발 교통사고는 인적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해재난을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재해재난. 네,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인위적 부조리로 발생하는 재해 재난을 사회 재해 재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준서가 사진질 자제질을 하겠습니다. 무슨 소린데? 네, 해가지고 219쪽 볼게요. 219쪽에서는 일단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 네, 왜 화산은 제대로 안 하고 지진만 제대로 합니까? 화산이요? 우선 대표적 드물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에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요. 지진 볼게요. 안타깝다. 지진은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통 까먹는 거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이거 까먹더라고요. 밑줄 그어 둘게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마그마. 마그마? 마그마가 에너지요? 아니요. 빛 지구 내부. 에너지. 네? 그냥 말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보통 뭐 방사선 이런 것들도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또는 마그마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도 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마시면 죽지 않아요. 네, 해가지고 오른쪽에 죽을 수도 있고 기형이 될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진원과 진앙 있는데 요거만이 틀리죠? 직권할 때도 옛날에 나왔던 건데 진원은 보니까 땅속이에요? 아니면 지표예요? 땅속입니다. 땅속이죠. 그래서 진원 동그라미 해두고 첫 번째 줄 밑줄 끌게요.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최초로 밑줄 첫 번째 줄인데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밑줄 끌게요.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최초로 발생. 그리고 당연히 진원이 깊으면 피해가 클까 작을까? 깊죠. 작아지겠죠. 진원의 깊이가 얕아져. 얕아지면 우리는 위쪽에 살잖아. 그러니까 피해가 크겠죠. 이것도 한번 가로쳐 둘게요. 진원의 깊이가 얕을수록 피해가 크다. 깊이가 얕을수록 피해가 크다. 가로. 반대인 줄 알았는데. 네. 그 다음 진앙 볼게요. 진앙은요.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어두겠습니다.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밑줄.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그리고 진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표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피해도가 클까 작을까? 크겠죠? 맞나? 요거는 쉽게 아는 내용. 만약에 진앙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진앙인데 완전 허허벌판이면 그냥 흔들리는 거 아무 일은 아니어가지고. 땅이 갈라질 수도 있죠. 뭐 진원과 진앙이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되고요. 지진에 따른 피해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산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기도 하며 이에 의해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죽을 수도 있다 블라블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 해일. 지진이 해저에서 발생하면요, 그럼 해일 나타나서 그래서 깨끗할 수도 있죠. 뭐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님들이 말했던 그 알아서 잘 살세요 이거를
쉽게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지진 발생 후 행동 요령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시간은 비교적으로 어떻대? 짧아요. 짧은데 근데 여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진이 뭐예요? 요신이 그 뒤에 요신 좀 혹시 우리 아이폰 봤잖아. 네. 여진은 지진 발생하고 나서 보통 여진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땅이 흔들리면 안쪽에 마찰이 발생하는 게 땅이 흔들림으로써 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동이 있는데 걔네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예쁜 방향으로 떨어지려면 또 움직이겠죠? 움직이니까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 여진이거든요. 여진인데 아무튼 간에 그 여진 때문에 여러 번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네, 그냥 처음 일어난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여신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이? 보통 두 번째 지진이 더 큽니다. 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 따라서 흔들리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데요. 대부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알고 있으면 밑줄 안 끄셔도 되고요. 모르시면 밑줄 그어주세요. 알고 있으니까 난 봐요. 흔들리는 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대부분 여러 번 나타난다. 지진이 일어날 때 예를 보면요. 먼저 건물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밖에요. 밖으로. 밖으로 가거나 또는 못 나가면 책상 밑에 가야겠죠? 네. 네, 책상 밑에 가야 되고 특히나 여기 같은 데는 밖에 나가도 뻥 뚫린 곳이 좀 멀죠? 멍청아 지나가고 야구장 말고. 맞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 한다면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게 살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다가 진동이 멈췄어. 진동이 멈추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가스하고 전기 차단하기. 왜? 차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와 전기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문 열어서 출구 확보한다. 그 다음에 가방으로 머리 보호하시고요. 그 다음 계단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시고 넓은 공간으로 피하래요. 피하시고 이때 엘베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피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대피 장소에 도착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재난 정보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재난 안내에 따라서 잘 행동하세요. 블라블라 하고 있죠.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여기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바로 뛰쳐나가면 머리통 깨질 수 있으니까 책상 밑에 들어가세요. 설명하고 있고 강한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가스랑 전기 차단하시고 머리 보호해서 가방으로 보호하고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밖에 나간다. 그 다음에 도착하면 잘 따라라. 돌발 행동하지 마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내진 설계 잘 하세요. 블라블라 하고 있죠. 학습 내용 체크 1, 2, 3. 밑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 물어보고 좀. 위에 봐봐. 네. 근데 계단을 통해 내려갔는데 계단 두 칸이 부서져 있으면 어떡하나요? 잘 봐봐. 일어날게. 근데 만약에 네. 앞에 32층에 가면은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되나요? 생각해볼까? 네가 1번, 네가 2번이다. 잘 하시고 네. 1번에 시우씨. 네. 지진 발생 시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빨리 튼튼한 책상이나 식탁 안으로 들어가 보는 편이다. 네, 지진 발생 시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빨리 튼튼한 책상이나 식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피한다. 2번 지훈씨. 지진 발생이 강한 진동이 멈추면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넓은 공간 계단 밖으로 나간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든 문을 가시고 있나요?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세요. 네, 잘 하시고 지진 발생 후에 강한 진동이 멈추면 그러면 계단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그 다음 3번 지훈씨. 지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한다. 네, 지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한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 기상재해 볼게요. 기상재해는 날씨가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우, 태풍, 황사, 홍수, 가뭄, 대설, 폭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비교적으로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겠죠. 맞죠? 보통 홍수나 뭐 폭염 언제 나타나요? 여름 여름철. 그 다음에 황사는 봄 봄. 그 다음에 태풍은 가을 뭐 여름하고 가을 그 사이. 그 다음 호우는요? 호우는 여름 여름. 그리고 대설 겨울이요. 겨울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뭄은 잘 일어나진 않긴 하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그래도 가뭄이 일어난다면 주로 봄, 가을에 나타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기상재해라고 부를 거고 거기 그래서 뒤쪽에 밑줄 끌게요. 기후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 밑줄. 기후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 그래서 주요 기상 현상을 보면 여기 부분 좀 잘 읽어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태풍은요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한 바람으로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도로를 무너뜨리거나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하며 해를 동반하기도 한다. 뒷말은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앞말을 잘 모르시더라고. 체킹해 둘게요. 태풍 동그라미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밑줄. 태풍 동그라미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밑줄. 그 다음 2번 집중호우. 집중호우는요 주로 초여름에 자주 발생하며 저지대의 가뭄이 침수되거나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집중호우 동그라미 초여름 밑줄. 집중호우 동그라미 초여름 밑줄. 집중호우 물론 여름에 발생한다 맞긴 한데요. 초여름이 그 여름 직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름 들어가는 초입을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보통 장마가 이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장마 기억하시나요? 무슨 기단과 무슨 기단이 만났는지. 그 회색 천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없는 천선이 생깁니다. 오츠크의 기단. 태평양 태평양 기단. 태평양 답이 기단이랑 하나도 안 나와. 태평양 기단이랑 시베리아 기단이 만납니다. 네,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츠크의 기단이 부딪혀서 정체전선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장마랑 집중호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마랑 집중호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폭설. 폭설은요, 교통이 통제되어 마을이 고립되기도 한다. 네, 그렇대요. 황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항공과 운수 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썰은 뛰어나면 이렇게. 부사님. 네. 그리고 2번 기상재해에 대한 대처 방안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기상재해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상 정보를 블라블라 잘 들어래요. 그래서 대처 방법 기대해요. 네, 비상용품을 준비하래요. 2번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 없는지 확인하래요. 3번 강풍을 대비해 유리창에는 테이프와 안전 필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4번 가스는 미리 차단하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시설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5번 침수에 대비해서 가재도구는 높은 곳으로 올리고 가재도구가 뭔지 아시는 분? 가재. 네. 그런 것들. 가재. 네. 전기 만지는 전기랑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뭐 또는 집을 살림에 쓰는 여러 공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은 곳에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덕션 쓰면 가스 미리 차단은 많이는 필요 없죠. 인덕션 쓰면요? 인덕션도 필요하지. 뭐든 간에 네. 그냥 전기로 쓰는. 아니 그 인덕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집에 가스 배관은 있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배수구의 막힘 여부를 확인해라. 네, 그렇대요. 그 다음에 기상재해는 시간에 따라 진행 상황이 급격하게 변함으로 기상정보를 주의깊게 들어라고 합니다. 기상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빨리빨리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다음 7번 선박은 항구에 결박하고 운행 중인 경우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하라고 합니다. 해안가에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람막이 숲을 조성하거나 모래방벽을 쌓기도 한다. 되어 있는데 바람막이 숲이 이제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쁘게 그려놨죠? 저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랑레. 아무래도 피뢰침 없으면 우리가 벼락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피뢰침을 설치한다. 그래서 요 생긴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서 요즘 아파트에는 피리침이 많나요? 없나요? 네, 다 있어요. 네, 피뢰침 있고요. 아파트에는 무조건 필수 설치예요. 네. 그래서 랑레로 본 적이 생긴 많이 없나요? 네? 본 적이 있나요? 올라가서 봐봐. 랑레로 생긴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서 건물 내부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준다. 블라블라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계절별 기상재해가 있는데 요거 계절 아셔야 돼요. 태풍은요 7월에서 9월 체크해 둘게요. 태풍 7월에서 9월. 그리고 미세먼지 봄, 가을, 겨울 밑줄 미세먼지 봄, 가을, 겨울. 황사는 봄 알고 있을 거고 집중호우는 아까 전에 초여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요. 여름에는 상승기류가 많아서요. 네. 바닥이 뜨거워서 상승기류가 더 많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1, 2, 3 보시죠. 2 나오고 그맨 초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생기는데 그 완전 여름 때는 안 생기죠. 완전 여름 더 세질 것 같은데. 에는 너무 땅이 뜨거워서 증발량도 많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체전선이 생겼을 때가 비가 가장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완전 여름 때는 정체전선이 생기기보다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기단이 아예 위치하고 있거든요. 위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나와요. 퍼져서 내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번, 5번, 3번. 누구니? 5번이 없네? 몇 번 하지? 두 번도 없네? 1번은 일단 1번. 단식? 기상현상이 되어 나타나는 재해를 기상재해라고 한다. 네,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재해를 기상재해라고 한다. 그 다음 2번은 5번. 없지 없고. 그러면 3번. 준서씨. 2번? 기상재해는 기후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한다. 네, 기상재해는 기후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한다. 그 다음 3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3번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재 도구는 높은 곳으로 올린다 해서 세 번째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감염성 질병의 확산. 감염병 질환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세균하고 바이러스 동그라미 쳐주세요. 감염병 질병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 그래서 얘네는 경로가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파되고요. 대표적인 게 메르스. 메르스가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이고 코로나도 있죠. 그 다음에 조류, 독감, 그 다음에 유행성 눈병 같은 것들이 감염성 질환에 들어간다. 감염성 질병의 전파 경로를 보면요. 얘네 전파되는 거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빠르고요. 쉽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넓게 퍼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합수를 하거나 기침할 때 접촉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공기나 물, 환자가 만졌던 물건, 모기, 동물, 음식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즉, 직접 전파되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체킹해 둘게요. 1번 동그라미에 직접 접촉 밑줄, 그 다음 2번에 간접적으로 전파 밑줄, 직접 접촉 밑줄, 간접적으로 전파 밑줄. 근데 당연히 뭐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네, 전파 받는 게 더 위험하겠죠? 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만지기 전에 뭐 어떤 사람이 만졌을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적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나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염 확률이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 2번 간염성 질병이 확산될 때의 대처 방안을 보면요. 1번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으래요. 손을 자주 씻어래요. 기침할 때 막아래요. 식재료 씻어래요. 식수도 끓이래요. 생수 마시래요. 해양하고 나서는 뭔가 이상하면 자진 신고하래요. 예방접종 맞아래요. 의사 진료 받아래요. 뒷장도 있다 얘들아. 그래서 뭐 블라블라 적어 있죠? 밑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1, 2, 3. 와 오늘 내용 진짜 재미없다. 동의합니다. 됐어. 이거 아니야. 그냥 보이는 사람 안 하신 분들 체크해야겠네요. 1번은 시원씨. 감염성 질병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체육계의 바이러스. 네, 감염성 질병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의해 감염된다. 그 다음 2번은 민규씨. 감염성 질병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침을 할 때 휴지나 옷소매 등으로 입안볼을 가린다. 네, 감염성 질병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그래가지고 화학물질 유출 볼게요. 화학물질 유출은 원인하고 피해를 봤을 때 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잘못했다 뭐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고요. 피해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자연 환경이 맛이 가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블라블라 되어 있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밑줄 그어둘게요. 세 번째 줄에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큰 피해. 대처 방안 빨리 튀어라. 그리고 바람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 왜냐면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치. 지금 사고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분대요. 그러면 사고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 그 발생한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번 책에도 형광펜 돼 있긴 한데 한 번 더 읽어서 한 번 더 이해하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꽤나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사고 발생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온대요.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이때는요 바람이 수직인 방향으로 대피하래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게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화학물질 그대로 맞겠죠? 그래서 수직인 방향으로 대피하라 고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바르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바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널 다시 쫓아올 거 아니야. 걔가 날면 안 되나? 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번, 3번은 꼭 기억하세요. 시험 치기 전에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유독가스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뭐 피부 접촉 위험합니다. 폐에 손상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때 몸 감싸고 코 입 막으세요. 옷 갈아입으시고 샤워하세요. 그리고 음식 밀폐하세요. 에어컨, 환풍기 같은 거 다 멈추세요. 블라블라 하고 있고 화산은 피해를 봤을 때 화산재나 용암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화산 기체가 대기 중으로 퍼져 항공기 운행 중단 등의 피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처 방안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마스크, 송편 등 예비 의약품 등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운송 수단 사고 블라블라 잘 듣고 잘 살아래요. 1, 2, 3 하고 쉽시다. 네. 예쁘게 오시고 난다. 자, 오늘 끝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네, 1번. 나 아직 1번 누가 하지? 시우야? 시우야. 네. 광물질이 입출되면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2번은 지훈이요. 화학물질 유출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의 수직인 방향으로 부니다. 네, 화학물질 유출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바람의 수직인 방향으로 대피한다. 이거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랑 구분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3번은 산이 폭발하면 화산재나 용암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나 용암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우리 10분 쉬겠습니다. 기권부터 정리할게요. 무슨 전쟁에 한 내용 같죠? 맞죠? 기권이라고 한다면 기권은 1000km까지 미터까지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층상 구조를 나눴습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층상 구조를 나눴을 때 이렇게 됐죠? 밑에서부터 이름 어떻게 됐더라? 대륙층. 대륙권 아니에요. 맞아요. 대륙간, 그래요? 그 다음에 성층권 성층권, 맞아요? 중간권, 중간권, 열권. 열권. 네, 이렇게 되죠. 야, 너네 이거 다 그래서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열권. 기억하고 있어 선생님. 네,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요 경계를 우리가 계면이라고 불렀고요. 대륙이면 안 돼. 대륙권 계면. 대륙이면. 네, 계면이라고 불렀었고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됐는데 각각 특징 볼게요. 대륙권은요 일단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현상 OX 대류현상 일어나죠. 대류현상 일어났고요. 기상현상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성층권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대류는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죠. 맞죠? 왜냐하면 대류현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었어. 여기에 뭐가 위치하더라? 오존층이 위치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성층권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죠. 오존층이요. 오존층. 오존층. 오존들이 많은 거. O3. 제가 장난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고. 오존층이 있는 거. O3인데 O3가 그 햇빛을 흡수해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오포는 있나요? 네? 오포. 오포는 없어요. 해가지고 오존층이 O3 층인데 얘네 특징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아. 그러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뜨겁겠죠? 맞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 중간권은요, 대류 일어나나요? 네. 아니요. 네, 대류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뜨겁네. 즉 대류는 일어나네. 근데 기상현상은 근데 비행기 달죠. 안 일어나요. 네. 그럼 기상현상이 안 일어난 이유는 뭐더라? 수증기 없어서. 수증기 희박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권. 비행기 안 됩니다. 열권은요, 제일 위쪽이니까 공기양이 많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기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요. 이 친구는 왜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요?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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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지. 낮지. 생각보다 잘겠고. 나만 기억 못할까? 일교차 크지 않아요? 네, 일교차도 그래서 크죠.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크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죠. 이 중에서 그럼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어디지? 성춘권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오로라가 10건. 오로라 10건. 10건이죠. 중간권에서 그거 해수성. 뭐 아무튼 비행기 날아다니고요. 비행기가 성층권에서 날아다니는 이유는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려면 대류가 없어야지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성층권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행기 활주로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가 관측되는 구간은 여기. 저 뭐예요? 진짜 진지하게 장난 안 치고 보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초록색 분필이 없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분필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로라가 관측되는 건 10번이다. 해서 이런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 4개의 층상 구조를 아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기권은 일반적으로는요. 적으로는 원래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요. 낮아져요.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기온 분포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더라?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었죠. 네, 기권은 이런 특징이 있었고 해성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중간권. 해성이요? 해성은 중간권이요. 유성 관측되는 거. 적어볼까요? 유성 관측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유성이 중간권에서 안 사라지고 계속 내려와서 땅에 닿으면 운석이죠. 어떻게 되죠? 그게 운석이죠. 그래서 공룡이 추웠잖아. 네, 맞아요.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 평형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총 보면서 할 건데 거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5번 문제 있죠? 네. 프린터 드린 거네. 이거고. 내거 넣었어. 여기 보시면요. 그림에서 A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래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로 어떤 영역이더라를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됐습니다. 얘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B는요.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 C는요.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이었어요. 두 개 중에서 누가 에너지 더 셀까? 태양 복사.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에너지에 세기는 셉니다. 근데 자외선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에 포함은 돼 있는데 더센 거. 여기 에너지는 더 센데 원래 들어올 때는 자외선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O3에서 먹혀가지고 가시광선 영역이 더 많아요. 그 지구 외권에서 사실 많이 먹힙니다. 아무튼간에 여기서 뭘 묻냐면 지구에 자외선 차단제가 더 많아요? 아니면 가시광선 차단제가 더 많아요? 가시광선은 피부에 애초에 해롭지가 않아요. 가시광선이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하고요. 그리고 지구가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었어요. 나 두 개의 양은 같다는 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 이유는 만약에 두 개의 양이 다른데 휩싸는 양이 많대. 지구 온도 점점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겠죠? 근데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면? 네, 우리 빙하기 겪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5번에서 봅시다. 5번에서 보면요, A랑 B랑 C의 관계를 적으래요. A는 B 플러스 C. A는 B 플러스 C가 되겠죠? 왜? 토탈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지구에서 반사돼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정말 지구에 들어오는 거고, 하지만 태양에서 토탈 100을 썼다고 할게요. 근데 지구가 있어. 네, 지구에서 튕겼어. 30. 그러면 지구에 들어오는 거 70. 70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식구 방출하는 것도 70인가? 네, 근데 그렇죠. 오존 때문에 다 출출해지는 다 탈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구의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지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지금 볼 건데 아무튼 이런 거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복사 평형이었죠. 기권이 어려움이 아니면 수권이 어려움이. 속번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해서 생각보다 속번을 시험 치면 막 안 틀리거든요. 근데 기권은 까먹어가지고 그 상대 속도 여러분들 현재 절- 또 포화 수증기. 네, 진짜. 네 그거 많이 틀렸었잖아요. 이슬점. 네, 음질량. 네 그거 그 기억나? 파트 그거 빼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 포화 수증기랑 더. 거기 많이 틀리셔서 보통 기권을 더 많이 틀려요. 기억나?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반성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깨달음이야? 그래서 깨달은 자. 둘다 줘. 그 다음에 온실 효과. 따뜻해서. 그래서 화장실 가서 어떡해요? 잘 가세요. 가도 되나요? 네. 네. 온실 효과 볼 건데 온실 효과는요 지구 표면 이 있는데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더라? 그 대기. 위에 있는 온실 기체 때문에 이제 온실 효과가 나타났었죠. 요거를 설명하자면 지구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굴절과 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빛에 대해서 배울 때. 거울 그런 건가요? 네, 그거 할 때 빛의 굴절과 반사를 할 때 배우는 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튕겨나가. 네, 튕겨나간다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고 일부는 반사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지구 표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겠죠. 진짜 푹 튀어나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튕기겠죠. 태균이. 그리고 일부는 더 나가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즉 원래라면 그냥 들어왔다가 기체가 대기가 없다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온실 기체가 있음으로써 또는 대기가 있음으로써 여기 사이에 열이 받쳐버리네. 그걸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더냐? 수증기. 수증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고 NH3는 아모니아다. 해가지고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셨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 온실 효과가 너무너무 강해졌어 나타나는 걸 지구온난화라고 불렀죠. 영양을 보지 맙시다. 네,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리고 님들이 싫어하던 포화수증기야. 아, 아 이건 진짜 옳지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이 그거 공기 상승하면서 열이 온도 낮아지면서 단열 팽창. 맞아요.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구름 생성 나왔었고 그런 시험 잘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복습하시고 이슬점 전화하는데 엉덩이. 수증기. 증발하고 은결부터 볼게요. 증발은 수증기가 되는 거죠. 즉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고요. 은결은 수증기에서 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증발하고 은결로 우리가 상태를 세 가지를 나눴어요.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로 나뉘었는데 불포화 상태는요 이제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수증기가 더 공기 중에 증발이 가능한 거죠. 포화 상태는 근데요. 뭣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포화 상태는 뭐 되는 거예요? 은결. 은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 불포화에서 얼마나 더 증발 가능하니 묻는 거. 그 다음에 과포화 상태에서 은결 양보하세요. 또 나왔었잖아요. 맞죠? 해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수증기양 해가지고 포화 수증기양과 현재 수증기양이 나왔어요. 분수식의 상대수. 네, 나왔었는데 이걸 하면서 포화 곡선이 나왔었죠. 상대. 포화 곡선이 나왔었는데 포화 곡선은 주로 이런 그래프를 그렸고요.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 양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즉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 양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즉 포화 수증기 양은요 기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슬점이 나왔죠. 수증기가 되는 이슬점. 이슬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은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화 수증기 양이 5도에서 5g이고요. 10도에서 15g이고요. 15도에서 30g이래. 근데 현재의 기온이 예를 들어서 10도고요. 그리고 수증기 양은 5g이라고 합시다. 현재 10도씨에 5g이래. 그럼 이때 일단 포화 수증기 양은 얼마인 거예요? 15g이 되는 거죠.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온도만 보면 된다 했었고요. 근데 이슬점을 물어봐. 그러면 그때는 보셔야 되는 게 5g으로 결국은 몇 도가 됐을 때 5도가 됐을 때 우리가 은결이 시작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슬점을 보라고 한다면 X축으로 움직였어야 됐고요. Y축으로 보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이렇게 Y축으로 움직였어야 됐어요. 즉 현재 수증기 양은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이슬점에 영향을 미친다. 왜? 현재의 이제 수증기 양이 5g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점이 5도씨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왔었고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상대속도 나왔죠. 그 냉각 시켰을 때 섭취량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냉각 시켜서 섭취량 하는 그 문제 볼 거예요. 10도에 네, 상대속도 볼게요. 상대속도는 바로 10도에 그 포화 수증기랑 네, 호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이었죠. 그래 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는 같이 문제를 좀 볼게요. 뭘 볼 거냐? 뽑아드린 거에 선생님 네, 시우가 제 학습지에 낙서해 놨는데요. 왜 그런 거야? 야 이거 다 지워 이거. 이게 고난도 문제 2번 볼게요. 2번. 이거예요? 네, 고난도 문제. 뒤에 시험 대비 2회 넘기면 고난도 문제 있거든요. 2번에 우리 2분 풀어볼까요? 이거 A, D, I랑 같은 사이에 사는 층의 길을 넘치는 수식이에요? 네? 이거예요? 네. 아니요. 고난도. 뒤에. 네 문제 있는 페이지야. 제가 했는데 왜 내가 지워? 어디로? 아니 고난도 문제.
열과 에너지까지 말고 어디까지 가는데? 앞에. 하나 더. 네, 거기요. 넌 한 장 더 넣어. 네, 거기요. 2번. 쉽지 않다. 풀어보시고 푸신 분들은 그 1회 6번 풀게요. 선생님들 상대 속도가 뭐예요? 보이죠? 어디? 아, 아, 드디어 깨달았어. 푸신 분들은 시험 대비 문제 1회에 6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증기 양은 단위도 기억하셔야 했는데 얘네 PS. 그거는 텀이 아니야? 속건이니까 1kg당 얼마나 타지냐. 근데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푸신 분들은 1회에 6번 풀어보세요. 내린지 다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 2번, 이번만? 아쉬워. 더 풀고 싶어요? 시류가 복습을 많이 해서 자신이 있답니다. 아하. 와 수준이야. 문제 수준이 어떻게 구해? 저기 있잖아. 아니, 저기 그래프가 없는데? 그래서가 없는데. 2번부터 볼게요. 2번의 답은 일단 잠시만요, 저희 거의 됐으니까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잘 풀었어요. 4번 아닙니까? 4번. 네,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2번 먼저 풀이해 볼게요. 2번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이 기온하고요. 이슬점을 줬단 말이야. 주고 쓰는 거. 근데 기온은 누구랑 비례한다고? 포수랑 비례해, 현수랑 비례해. 포수. 포수랑 비례하고요. 이슬점은 현수. 현수랑 비례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온을 봅시다. 기온을 보니까 누가 높아요? 저기 A, B. A, B가 높죠. 그 얘기는 분모값이 큰 게 누구랑 누구다? A, B. A, B고요. 그 다음 이슬점은 누가 지금 크지? B, D요. BD가 크니까 분자값이 큰 거는 B랑 D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상대 속도 묻고 있죠. 포수분의 현수인데 크기 위해서는 상대 속도가 높기 위해서는 분모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작고 현수 값은 커야 됩니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가장 높은 건 누구지? D. D. 왜냐하면 D는 포화 수증기 양은 지금 상대적으로 작고요. 이슬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 봐서는 현수값이 그러네. 이슬점은 높은 것을 봐서는 현수값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상대 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D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장 낮은 것은 동일하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A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가장 낮으려면 포수값은 커야 되고 현수값은 작아야 되니까. 해서 2번의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앞에 있는 1회 6번 볼게요. 응? 네, 1회 6번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1회 6번. 1회 6번인 거 맞나요? 그래프에 있는 거야. 포화 수증기야. 네, 맞습니다. 잠시만, 답이 맞냐고? 답은 안 맞는. 맞아요. 기단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네, 복습할 시간이. 운동 봐야 된다, 운동. 운동은 괜찮습니다. 버린다 생각할게요. 무슨? 선생님 저 그거 아세요? 저 운동 진짜 많이 복습했어요. 기대되는데, 점수가. 근데 많이 복습해서 딱 쳤는데 60점이 나. 시한다 터치. 많이 복습. 해줄 말이 없다. 눈물밖에 안 나네. 위로의 의미로. 아이. 6번 볼게요.
잠깐만. 쌤이 네, 수능이 뭐 할 때 쓰는 거였죠? 공동. 그 76cm 수능이요. 일기압. 기압직 나올 때. 아. 일기압. 진짜? 뭐라고요? 네, 6번 볼게요. 6번에 1번 A 공기는 포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포화 곡선 위에 있으면 포화 상태요. 포화 상태고요. 그 다음 포화 곡선보다 밑에 있으면 여기 좋아요. 불포화예요. 불포화고요. 그 다음에 포화 곡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포화 상태였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포화 곡선에 가까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습도는 어땠더라? 높아요. 그치. 불포화 중에서 잎은 포화 곡선에 가깝다. 그러면 습도가 증가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슬점을 묻고 있네요. 이슬점은 뭐라고? 현대 수준이랑 현수 봤어야 됐죠? 현수 봤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 기항을 봤을 때는 A, B, C 비교하니까 A랑 B는 어때요? 같고요. 그 다음에 C는요? 더 작죠. 그래서 이슬점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죠. 그 다음 3번 A에서 C 중에서 현재 수준 기항은 C가 가장 작다. 그래프 1고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B 공기의 상대 습도는 블라블라인데 여기서 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 쓴다는 거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5번 C 공기 1kg를 10도씨로 냉각시킨대. 선생님, 그램 퍼 킬로그램 없으면 틀린 건가요? 네. 서술려 나왔는데 그램 퍼 킬로그램 안 쓰면 틀려요. 감점 안 되나요? 감점이죠. 네, 감점이요. 아무튼 C 공기 볼게요. C 공기는 현재 기온을 보니까 30도씨고요. 그리고 수증기 양을 보니까 10g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네. 이 친구를 10도씨로 냉각시켰네. 자, 10도씨로 냉각시켰어요. 10도씨로 냉각시키면 그럼 10도씨는 포화 수증기 양이 지금 몇 g이죠? 14.7g입니다. 네. 네. C 7.6. 네, 7.6g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응결되는 2.4 양은 2.4. 섭출되는 양은 2.4g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C 공기가 2kg이래. 그럼 몇 g 돼요? 5.8 4.8이 되는 거죠. 2kg이라면 4.8g이 섭출되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섭출량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페트병 구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구름 안 그래도 볼 거예요. 구름 보기 전에 날씨가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 기온 습도 봤었는데 기온이 높아져. 습도는 어떻게 될까? 또는 낮아집니다. 높아져요. 낮아져요.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가 가야지. 아니 기온이 높아지면 소화수증량이 올라가니까 습도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은 게 보통 오후 2시경이었고요. 오후 2시경을 봤을 때 기온이 가장 높았고 이런 걸로 습도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슬점 그래프는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하루 중에서 그래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동안 보통 현재 수준 기한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런 그래프 나타난다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름 생성 과정 아셔야겠죠? 구름이 진짜 다 까는 것 같아요. 공기가 상승하거나 산을 타거나 그 이동하는 온도가 높아져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공기가 상승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은전해서 시의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 그런 거 있었는데 기억이 맞아요. 진짜 하나도 안 나요. 먼저 땅바닥이 열받아요. 열받으면 따뜻하죠? 네.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1번 단열 팽창 공기가 상승해야 돼. 공기가 상승해요. 공기가 상승했는데 위로 올라가 기압 어떻게 돼? 낮아져요. 기압이 하강 안 가고. 공기가 적었습니다.
기압이 하강하죠. 기압이 하강하면 그러면 얘네가 눌리는 힘이 줄었대.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커지겠지. 그래서 큼직해졌어요. 큼직해지는 걸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열 팽창으로 부피가 팽창했다는 거죠.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생기는 일을 생각해 볼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다고?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다는 건 충돌 횟수가 줄겠네. 기온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치.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슬점에 기온이 하강합니다. 기온이 하강해서 이슬점에 도달. 도달해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연결. 은결이 일어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되는 거지. 구름은 물방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증기 은결이 일어나니까 4번 구름이 됐습니다. 빙전설하고 또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주의하실 거는 구름은요, 수증기야, 물방울이야? 수증기입니다. 땡! 물방울. 물방울이에요. 난 수술까지 못했어. 수증기가 물방울 아니었어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기체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 했었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첫 번째로 공기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저기압으로 공기가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왜? 공기 이동 방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었죠. 그 다음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상타는 것도 있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 누가 위로 갈까? 누가 가벼워요? 따뜻한 게 가볍죠? 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그렇게 되고요. 또는 땅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네 번째, 산 타고 가요. 이런 것들 있었고요. 구름 종류는 저분형하고 추분형 있었지. 얘가 뭐더라? 저군요. 저군요. 얘가 주군요. 뭐야? 그리고 그 빙정설하고 병합설 있었는데 빙정설이 어는 거. 낮은. 저기도에서. 중도가 거기도 아니야. 미안해. 빙정설은요, 빙자가 얼음. 얼음 빙이죠. 빙하 할 때 얼음 빙자죠. 그래서 얘는 보통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나타났고요. 병합설은 그래서 저위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근데 빙정설은 즉 추우니까 구름을 봤을 때요, 구름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낮겠죠.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요, 여기 보통 온도가 한 마이너스 20도씨나 40도씨나 이런 값이 적혀 있어요. 그럼 아래쪽은 온도가 계속 높아나죠. 높겠지? 맞지? 그래서 0도씨가 있는데 0도씨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어요. 얼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알갱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20도씨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얼어서 눈 모양이 있어요. 눈 모양이 있는데 이 눈들이 무거워졌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도에서 뭐가 해요? 녹죠. 녹아가지고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증기가 밟아 붙었죠? 수증기요. 그래서 눈 모양을 보면 물방울도 이제 내려오면서 녹아버리니 따뜻해져서 따뜻해져서 이제 수증기가 되니까, 그래서 눈 모양을 봤을 때 결정이 수증기가 붙은 꼴로 인해서 이런 결정 모양을 띌 수 있다고 했었죠. 얘네가 그러니까 수증기라고 했었지. 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병합설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없어 같은 거. 물방울이 섞여져서. 모양 합쳐 한 거였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시험 쳐야겠죠.